안녕하세요. 압출 SMR입니다. 오늘도 모델로 내원하신 환자분 피부 압출하면서 피부 이야기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내원하신 분은 20대 남성분이시고요. 일본 분이세요. 제가 모델로 사진 보고 이렇게 볼 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내원하셔서 보니까 일본 분이시더라고요. 그 지인분이 저희 채널 보시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한국말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저도 일본어를 못해서 의사소통이 그 지인분이 대신 중간에 통역을 해주셔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아무튼 외국분도 찾아주시고 이런 압출 치료에 대한 개념이 외국에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있기는 있는데 증상이 매우 심할 때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기본적인 피부 미용 단계에서 압출을 하거나 그런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압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국처럼 좀 신경 써서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만 해도 이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지내시다가 해외에 잠깐 이렇게 나갔다 오시는 분들, 환자분들 설명 들어보면 사실 동남아나 이런 쪽은 스파나 마사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런 식의 관리하는 이런 게 많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처럼 이렇게 압출 관리를 해주고 그런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정말 유튜브 초창기에 해외에서 이렇게 압출하는 영상들 많이 있어가지고 외국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실제로 외국에서 받으려고 하면 잘 없대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일본 분들은 한국 사람들만큼 피부 관리도 좀 신경을 쓰시는 편이고 외부적으로 보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위생도 사실 자주 씻으시는 게 이게 문화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는 당연히 압출하고 하는 문화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제 좀 유학생이다 보니까 일본 문화에 좀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일본에서 생활하시면서 비용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셨던 걸 수도 있는데, 저희 환자분 일본 꽤 오래 유학 생활도 하시고 이후 거기서 취직까지 하셔서 직장 생활까지 하시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경우에는 일본에는 이렇게 피부
피부가 뒤집어지고 해도 압출하거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고는 계신데 사실 그 말을 듣고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이런 게 잘 없구나 하고요. 혹시라도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틀렸으면 댓글로 좀 어떤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동양권,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뭐 대만, 베트남 이런 데는 이런 여드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네. 미국이나 이런 데도 환자분들 얘기로는 압출을 해주거나 이런 곳은 전혀 없고 무조건 먹는 약만 처방한다고, 피부 상태에 그냥 여드름 있으면 무조건 피지억제제 처방하고 그걸로 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지가 궁금했어요. 자, 이분 피부 상태 보면요, 제가 면봉으로 압출하는데 정말 잘 안 나오죠. 엄청 피지가 건조해져 있으세요. 그러니까 피지가 건조하면 이렇게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이 피지가 모공 바깥으로 잘 못 빠져나오고 안에 이렇게 쉽게 쌓여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물 마시는 생활 습관이나 비타민 같은 거 먹는 생활 습관들이 잘 안 지켜지시는 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카메라 각도랑 이런 거 조정을 하느라 환자분 고개를 돌려야 되거든요. 네, 잘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신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고개를 움직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움직이긴 하는데 깜짝깜짝 놀라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고개를 막 잡아 돌리는 느낌이 들면 놀라실 것 같아요. 다시 피부 이야기로 돌아와서 피지가 매우 건조하게 눌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마 쪽 압출하고 있는데 이마 쪽은 T존,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특히나 아주 작은 씨앗들이 모공에 눌러붙어가지고 만져보면 살짝 느껴지는데 피지량이 엄청 많은 건 아니라서 만져보면 살짝 이렇게 안에 씨앗이 있는 게 느껴지는데 씨앗이 되게 작죠. 피지량이 많지 않으니까. 대신에 압출하려고 그러면 이게 끈적끈적하게 눌러붙어 있으니까 압출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봉으로 눌러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니들로 이렇게 안에서부터 걸어서 뽑아내고 있죠. 가끔 영상 댓글 보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니들로만 저 면봉 이렇게 뽑아내면 바늘로 후벼 판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약간 귀 파듯이 막 긁어 파내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단단하게 굳어있는 씨앗을 바늘로 걸어서 그러니까 주변 이런 피부 정상 모근항에는 최대한 영향을 안 미치고 상처를 안 내고 모공만 피지만 뽑아내는 겁니다. 오늘 모델분은 사실 제가 좀 기다리시겠어요. 원래 지난주에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좀 무리하면 어깨랑 목이랑 굳어서 목이 잘 안 돌아가는데 지난주에는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료 보는데 도저히 촬영까지 진행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금요일날 급하게 연락을 드렸어요. 목요일날 연락을 드렸나? 토요일날 촬영 예약이 잡혀 있는데 죄송한데 제가 몸이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진료 끝나고 촬영까지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로 촬영을 미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주일 기다려주신 만큼 더 꼼꼼하게 압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증상을 보시면 전체적인 압출량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저는 압출에 걸리는 시간은 30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압출을 해보니까 조금 더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압출해서 이렇게 누를 때 씨앗이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좀 단단하게 맺혀 있는 것들이 많아서 압출이 빨리빨리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볼 쪽으로는 뭔가 오돌토돌하게 있는 느낌이 있죠. 요거는 사실 약간 모공각화 측성의 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공각화증이라고 각질의 분화가 과도하게 되면서 피부가 닭살처럼 거칠거칠해지는 증상이 있어요. 이거는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도 좀 생길 수 있고 유전적으로 이 피부 각질 분화가 과도하게 되는 타입들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잘 생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공각화증성의 증상이 있어서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데 비해서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데 더해서 사실 물도 거의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모공마다 뭔가 살짝씩 뭐가 끼어 있는 것 같죠. 이게 전부 다 여드름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피지랑 각질이 좀 섞여 있는 거일 텐데 각질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피부 자체가 유전적으로 이런 형상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도 사실 쉽게 이렇게 또 변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물을 좀 잘 챙겨 드시고 후천적인 관리를 좀 더 잘 해주시면 증상이 좀 덜 하실 텐데, 이분이 관리를 잘 하시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달리 증상이 더 심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피부가 기본 값이 상당히 꺼끌꺼끌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제 이런 타입의 피부들이 그냥 그래도 지금 상태면 큰 염증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다행인데, 생활 습관적인 요인이나 다른 문제로 피지량이 늘어나면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공이 막히기 굉장히 쉬운 피부 타입인 상황에서 피지량이 늘어나면 갑자기 확 좁쌀 여드름이 늘어나면서 피부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실 거예요. 최근에 한번 이 모델분 바로 앞서 올려드린 영상 모델분이시죠. 여성분 스트레스 받으면서 피부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셨던, 그래서 염증 매우 심한 상태로 내원하셔서 제가 압출 3시간 반 했다고 말씀드렸던 그분이요. 그분 같은 경우도 아마 이분이랑 약간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피부가 좀 건조해지기 쉽고 모공각화증성으로 모공이 조금 막히기 쉬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막 피지량이 늘어나면 굉장히 증상이 순식간에 악화되는 거죠. 이분 지금 방금 전에 압출해서 일부 씨앗이 나왔는데도 피지가 끈적끈적하게 굳어 있으니까 이렇게 안에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니들로 걸어서 하나씩 다 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씨앗이 남아서 오히려 해당 부분이 덧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압출은 압출을 2번 하는 거죠. 눌러서 한 번 짜고 여기에 긁어서 한 번 더 걷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전체적인 압출 개수에 비해서 압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전체 압출 양은 많지는 않으세요. 같죠? 왔고요. 이번 압출은 전반적으로 뭐랄까 압출량이 많지는 않아서 한 번에 쭉 진행할 겁니다. 2번에 끊어서 안 올리고요. 한 번에 쭉 촬영해서 한 번에 올려드리려고요. 한참 여름 되니까 압출 모델 지원자분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다들 피지가 많이 올라오는 시기가 되니까 증상이 안 좋아지셨는지
모델 지원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모델 지원해주시면 지원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제가 사진상으로 느껴지는 그 피부 상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꼭 근데 압출 오시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실 거라고 대기자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죄송하다고 네, 코멘트를 남깁니다. 물 들어올 때 너무 좋았어야 하는데 말이죠.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처럼 증상이 좀 안 좋으신 모델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실 때 얼른 촬영을 많이 해놔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또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게 환자분 없으실 때 토요일 오후에만 이렇게 촬영을 해서 촬영을 빨리빨리 많이 못합니다. 증상을 가볍게 보여드리면 지금 이 부분이 목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돌토돌하게 보이는데 이게 피지가 아니고 다 각질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각질이 피부 겉에 있는 게 아니고 모공 안쪽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닭살처럼 올라오고 이런 증상을 모공각화증이라고 해요. 상당히 심한 편이시고 팔 쪽으로 보면 팔 쪽에도 상당히 좀 있으세요. 얼굴에는 모공각화증이 있더라도 아주 심하게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래도 이제 경험이 많아서 이분 사진을 보고 이분이 모공각화증이 좀 있으시겠다, 피부가 매우 건조해져 있구나 이런 거를 얼굴 피부만 보고도 좀 눈치를 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이런 식의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피부들은 팔 외측이랑 이런 목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팔 외측이나 이런데 몸은 전혀 없는데 얼굴이랑 몸만 그런다라고 하면 유전적인 경향보다는 생활 습관적인 문제로 모공각화증이 유발됐을 확률이 높아요. 그냥 건조감이 심해지는 것만으로도 모공각화증 증상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전적인 경향이 있으면 더 쉽게 생기게 되고 유전적인 경향이 심하면 이렇게 수분 관리나 이런 걸 잘해서 얼굴은 괜찮아도 팔다리에는 심하게 모공각화증이 올라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보면 얼굴 건조감이 매우 심하고 팔 쪽에도 꽤 있긴 한데 사실은 팔보다는 목 쪽이 더 심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분은 모공각화증이 있어서 이런 건조감에 쉽게 취약해질 수 있는 경향이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 생활 관리가 더 안 된 케이스. 만약에 이 목 쪽의 증상을 보고 이게 유전적인 것과 생활 관리를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한 6대 4 정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유전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생활관리 문제에서 물 너무 안 드시고 건조감이 너무 심해서 피부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입가 주변은 오히려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압출이 조금 부드럽게 잘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씨앗들이 너무 끈적이게 굳어 있어서 눌러 짜도 잘 안 나왔는데, 입가는 그래도 눌러 짜면 그게 좀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네요. 다른 부분도 다들 압출이 이 정도 느낌으로 됐었다면 벌써 압출이 끝났을 텐데, 다른 부분들이 좀 잘 안 돼서 압출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글 의사소통이, 한국어 의사소통이 안 되시니까 오시면서 지인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인분께 촬영이 30분쯤 걸릴 것 같은데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30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벌써 영상을 찍은 지 30분이 되어 갑니다. 편집할 때는 중간중간 이제 카메라 이런 거 좀 조정하는 순간이나 아니면 너무 제가 멍 때리고 있는 순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라내니까, 그리고 불필요한 잡음들이 들어가는 상황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소리만 끄기는 해도 아주 가끔 잘라내기도 하니까 제가 몇 분째 찍고 있어요 라는 거랑 영상 촬영 길이는 조금 다르실 거예요. 영상 실제 이렇게 볼 때 그거랑은 좀 다르실 거예요. 드러낼 거 좀 드러내니까. 근데 막 예능 이런 거, 유튜브 예능 이런 거 보면 막 저 6시간 찍어도 막 다 드러내고 10몇 분 쓰고 그런다던데, 저는 사실 거의 드러내지 않거든요. 드러내는 포인트가 잘 없고, 확대하니까 촬영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한 대로 툭 틀어놓고 오히려 이 손이 가는 방향대로 이런 면봉 되는 방향대로 따라가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꼭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해서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편집을 합니다.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길래, 처음에는 이제 제가 편집 툴 이런 것도 다룰 줄 모르고 전혀 몰라서 전부 다 외주 작업을 맡겼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영상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직접 하니까 차라리 좀 낫습니다. 막 이래서 불만이다 저래서 불만이다 하는 글들을 보면 제가 직접 안 할 때는 가끔 나도 그게 불만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제가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냥 그러고 할 때가 대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나비존 부위도 피지가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막 모공의 피지가 엄청 크게 차 있는 건 아닌데 피지가 굉장히 끈적하게 올라오고 거기에 각질에 더해지면서 무슨 피부 표면에 모래알갱이 같은 것들이 좀 얹어져 있는 것처럼 뭐랄까 약간 사그락거리는 느낌으로 만져집니다. 이런 것들 정리해드리면 환자분들이 좋아는 하시는데 너무 금방 다시 생겨요. 그래서 저희도 결국에 이제 만약에 환자분이 이런 거 압출 받고 싶어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해드리긴 하죠. 대신에 이제 꼼꼼하게 해야 되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비용적인 부담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압출 받고 싶다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리면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거는 크게 손을 안 대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있어서 좋은 건 아니니까 제거해 주시면 좋긴 해요. 압출이 끝나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오돌토돌하게 만져지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꼭 압출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장갑 끼고 하면 방금 제가 짠 것 같은 이런 씨앗들은 절대 못 찾습니다. 제가 손이 너무 둔감하고 섬세하게 떨어져서 못 찾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장갑 끼고 하면 저런 애들은 절대 못 찾습니다. 그래서 방금 압출한 이런 애들도 장갑 끼고 하면 안 만져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압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압출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압출 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장갑 끼고 하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를 정리를 안 해드리면 환자분이 손으로 긁어서 본인이 집에서 직접 이렇게 건드려 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 안 해주면 오히려 나중에 건드려서 덧나서 문제가 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업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압출이 제대로 안 됐다고요. 집에 갔더니 오돌토돌하게 만져지는 게 그대로 다 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이 확실히 좀 다르게 되는 것 같아서 왼손으로 압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지적받는 그 위생 문제, 네, 분명히 있을 수 있죠. 특히나 압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갑을 끼고 하는 게 무조건 더 좋습니다. 제가 저를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니까요, 장갑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압출 이렇게 하려고 맨손으로 하려고 한의원에서 최대한 그래도 깔끔하게 문제 안 일으키게 하려고 관리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써놨더니 외국인 분이신 건지 한국인 분이신 건지 영어로 써놓으셨어요. 절대 그게 너 하는 그게 그냥 너 혼자만의 만족이지 절대 그게 불가능하다. 너 무조건 실패할 거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놨는데 저는 사실 그 댓글이 좀 무례해 보이더라고요. 절대 그럴 수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써놔서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냥 댓글을 남길 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진이라고 표현하는 위생에 관련된 이 개념은 그 기준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떤 상황이면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걸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코로나 팬데믹이다, 막 거리두기 해야 된다, 막 그런 시절의 그 위생 하이진 상황과 지금의 위생 하이진 상황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게 달라져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만약에 침습적인 시술이라고 해도 굉장히 이제 뭐를 그러니까 필러나 이런 것처럼 피부 안에 뭐를 넣어두는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피부층을 넘어서 근육층, 지방층까지 깊게 들어가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하이진을 좀 더 지금보다는 신경을 써야겠죠. 근데 지금 하는 상황은 피부 안쪽으로 무언가를 삽입하거나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모공에 맞춰서 커팅을 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손상 범위도 피부에 거의 국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요구되는 위생 수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외국인 분이 남기신 거라면 네, 좀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게 한국과 외국과는 확실히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위생관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위생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이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빈부격차가 좀 많이 심하고 위생 개념이 이런 게 경제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나 아니면 사실 미국 이런 데면 마약 중독자도 막 많이 있다고 그러고 이런 도시에서의 하이진은 한국과는 같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위생 관리를 하기 이전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외국인 분들이 막 너의 위생 관리 방식은 그냥 네 자기 만족일 뿐이고 막 저 절대로 그게 가능할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글 써놓은 것도 있었고, 그 어떤 독일어로 써준 댓글이었는데 너 그러다가 MRSA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 그 균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놓은 경우도 있었어요. 피부 관련한 외처치를 하는 입원병동의 중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사실 저희 한의원 로컬 클리닉이다 보니까 아무리 병원이라 그래도 그 노출될 수 있는 균의 수준은 정말 그냥 일반 가정이나 일반 대중식당이랑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저희 한의원을 내원하시는 이 이용 집단군의 특별히 그런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할 만한 상황에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피부관리실에 다니면서 항생제 내성균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거면, 피부관리실에 갔는데 MRSA균에 노출이 돼서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 MRSA균이 돌아다니는 그 나라의 문제인 거지.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뽕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얼토당토 않고, 그리고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좀 뭘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이 된 댓글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분이 오늘 모델분이 외국분이시다 보니까 외국인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촬영 30분이면 끝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압출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이런 건조한 피부라는 점이랑, 그 다음에 이제 촬영하면서 하다 보니까 말도 많이 하고 중간중간 계속 카메라 위치 수정해 가면서 압출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50분 정도 압출을 했네요. 자, 이분은 이제 쭉 돌아서 다시 이마 쪽까지 올라왔고요. 또렷하게 잘 지키고 있죠. 제가 카메라
위치만 수정하고 초점이나 이런 거 잘 안 맞춘 건 아닌지 순간 또 헷갈리네요. 여기 콧등 위에 있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하고 촬영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비즈가 크게 그냥 굳어 있어서 블랙헤드 모양으로 니들로만 걷어내 보려고 합니다. 네, 뽑아냈고요. 혹시 모르니 면봉을 살짝 눌러서 남은 게 있는지 확인해주고